안녕하세요. 어머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이고요. 7월 4일자 용 이제 주말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일단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반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슈로 나온 거는 일단 수요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 이 부분을 미국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모멘텀은 낙폭 과대로 통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과거에도 유럽 재정위기 때 이렇게 빠진 적은 없었지만 보통 15에서 20% 빠지죠. 네, 가장 힘든 게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단기 반등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바닥에서 10%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을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나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통 요러면서 이제 요런 구간 있죠. 요런 구간, 요런 구간. 네, 요런 구간에서 이제 계좌가 오히려 더 손실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결국엔 코스피도 다시 최근 3개월간의 신저가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도 변한 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트레이딩도 지금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선 바이오 업종 위주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IT나 2차전지의 하락세, 2차전지도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IT 같이 이렇게 시크리컬한 시황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까지는 모멘텀이 부재하고 가장 큰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 과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나왔던 이제 상품 가격 하락세, 저희가 닥터코퍼라고 하고 있는 이제 구리의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기라는 걸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드릴 거 계속 재탕이긴 한데 10월 달에 이제 시진핑의 3기 집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이런 사이클을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한 9월부터 중국은 좀 이렇게 경기 부양 의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미국은 지금 보면은 2분기부터 3분기까지 QOQ로 오히려 빠지는 국면이죠. 이제 이렇게 스위칭되는 국면. 이 국면이 이제 제대로 되면은 글로벌 경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이제 9월에서 한 10월 정도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책이 나와도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페드가 많은 그, 그 파월이 힌트를 줬어요. 우리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자기가 잘못 봤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빠진다고 한들 상품 가격,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금리를 낮추진, 금리를 모두 올리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호주 브리즈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유료 고객분들한테 메시지를 못 드렸어요. 비행기를 15시간 이상 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여기 현지에 와서 잠깐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호주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디젤이 1,8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어, 그 가솔린이 지금 2,000원이 넘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 차가 없으면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땅덩이가 큰 나라인데 이 정도 어떤 실물 경기에 타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비 수요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연 구리 등 이런 것들이 주간으로 보면 많이 빠졌고 글로벌로 보면 경기 위축이 계속 우려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 경기 위축이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유가 컨트롤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요단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수요단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사실은 IT죠.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IT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본 이유는 결국엔 수요 감소일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 IT일 거고, 저희가 생각을 못하지만 2021년, 그 다음에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 다음에 22년까지 지금 진행형인 코로나 요 사이클 동안에 저희가 지금 IT 기기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저도 이번에 호주 오면서 가족들의 태블릿 개수를 제가 세보니까 저 하나, 이제 가족들 거 3개가 있어서 총 4개의 노트북 각각 하나씩 들고 있고, 뭐 저희 가족이 IT를 좀 많이 쓰는 뭐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IT 기기 최근에 다 2년 안에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IT 수요부터 먼저 꺾이는 게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요 얘기는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저점을 잡는 것보다는 뭐 지나고 나면 지금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단기에는 뭐 바닥 없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IT 수요를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코로나 시대가 여러 번 겪진 않았어요. 누구나 다 처음 겪는 거라서 이 코로나 때의 수요, 펜트업 디맨드가 뭐 펜트업 디맨드인가요? 아니면 그냥 폭발적인 수요가 수요 위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빠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장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사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무조건 본인들의 인플레이션과 본인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러화를, 기축통화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통화가 어떤 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달러화 약세를 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가끔 올려드리지만 뭐 페루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다 뭐 이런 게 지금 한국 주식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세가 예전에 이제 미국 위주의 금리 인상일 때 이머징이 깨졌던 그림하고 비슷할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을 볼 때 이머징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IT 기기 수요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굳이 외국인들이 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국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연동됐던 게 맞아요. 연동된 게 맞은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인데 중국은 리튬이나 이제 어떤 유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국 소비를 버틸 수 있는 커머디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커머디티 사이클에서 중국이 치고 나간다고 해서 한국이 다시 간다? 이거는 좀 고민 안 해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계지수나 아니면 항생지수가 올리더라도 한국은 소외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국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비중을 확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도 구조적인 생산이 늘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유가가 80불, 90불 가기 전까지의 수요 유축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80불에서 90불 가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유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희가 EQ 초입국 1Q부터 올랐잖아요. 1Q 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Q, 3Q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면 지금 6월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2Q가 끝나고 이제 7월인 3Q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전혀 인플레이션이 지금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유가가 설령 90불 간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은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은 섣부르게 역성장 난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빠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현물에서의 변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수요 유축이 그때까지는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유가 관련해서 미국과 이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두 명이 편을 먹었잖아요. 뭐 중국이야 뭐 어차피 뭐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도 과연 러시아가 증산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의문이죠. 사우디 증산할 것인가? 미국 너네들아 이렇게 우리
몇십 년 동안 괴롭혀 놓고서 증산 못하게 얘기해 놓고 셰일 오일을 우리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너네가 지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한다고? 제가 볼 땐 설설 이제 증산해도 뭐 약간씩 진짜 뭐 약간 그 개미 발바닥처럼 증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유가는 계속 90불, 100불이 미니멈 여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기 유축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은 다시 또 리스타킹 수요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유가는 계속 유지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계속 가고 있다. 대신 수요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수요가 펜트업 디맨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이제 선반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나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그림은 미국 페드가 이제 두 번째 빅스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2023년, 24년에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우리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과연 인플레이션이나 유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페드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9월, 10월 달까지는 저 같으면은 그때까지 얘기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MI 지표 나왔는데 신규 오더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재고가 남아 있고 우리가 신규 오더를 줄이고 요게 재고가 나가면 그다음 신규 오더를 할게. 물론 경제 지표가 주가보다는 늦겠지만 이 재고의 소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2분기, 3분기에 재고의 소진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 실적이 좋아도 마이크론처럼 전망을 나쁘게 주면 도루묵이 되니까 실적이 좋아도 피크아웃, 실적이 안 좋으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 선물이 7월 14일 한국 만기 때 상방으로 한 번 있어서 한두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지수 레벨은 오를 수 있지만 오를 때 저희가 따라붙어봤자 큰 실익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견주했던 이제 2차 전지도 하락세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삼두마차죠. IT 중에서는 이제 패키지 기판, 반도체 쪽,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인데 지금 IT 패키지 기판이 먼저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가 조정이 먼저 나왔 다음에 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지수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바이오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최근에. 바이오가 없는데 2차전지 IT 패키지가 지수 하락보다 더 크게 빠져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언더퍼폼을 그동안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지니까 지수 대비 레포트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와, 진짜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2분기 판매 대수가 QoQ 감소한 영향이 있는데, 요거는 어, 중국의 락다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다시 오를 거예요. 다시 오르면서 뭐 2차전지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코스닥도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 금액이 올라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JV를 취소가 아닌 지연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2차전지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2024년, 2025년에는 이런 어떤 제이브를 하려고 했던 공장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캐파나 이런 걸로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투자 계획이 다시 나온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2차전지도 유미코어 실적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해서 많은 이자 비용 너네 어떻게 될 거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더 되면 이거 과연 납품해서 마진율 지금 양극재 10% 나오는데 이거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시장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 그리고 주식을 피킹할 때 사실은 돈을 많이 투여하는 애들보다 에비따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애들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캐펙스를 많이 하는 회사로서는 지금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경기 둔화 계속 말씀드린 게 과연 바이오가 왜 오르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아무도 얘기를 명확하게 못해요. 금리 인상 기조인데 과연 바이오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1분기, 2분기 경기 둔화 얘기 계속하고 있고 2분기 피크로 돼서 3분기, 4분기도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오가 올리고 있어요. 이 바이오 업종이 되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리가 낮아야 되고 두 번째 크립토가 잘 안 돼야 되고 세 번째 경기 둔화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하 빼고는 지금 이 두 개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컨빅션이 없죠. 바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금리 올렸는데 바이오를 과연 될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례적으로 금리가 많이 낮았던 거를 감안해 본다면 금리가 빨리 정상화가 된 이후에 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면 바이오가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빈집인 로직도 맞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에 따른 LNG 뭐 피팅, 뭐 플랜트, 그 다음에 LNG선 발주가 늘어난다 이런 쪽은 뭐 지금도 주가가 계속 좋은 거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미국 바이오 ETF를 좀 보면 다 이렇게 어떤 뭐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한국도 바이오 업종, 세트리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오래 쉰 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지난주랑 똑같고 제가 좀 의미 있는 뉴스들을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항공 대란이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안 되냐? 인력 부족과 악천후예요. 악천후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인력 부족 얘기를 보면은 인력 부족 쪽이 일단 큐가 늘어나서 이제 P는 올랐죠, 항공. 근데 큐가 늘어나서 지금 항공기를 많이 띄워야 되는데 항공기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걸 돌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가 급증한 수요를 못 잡고 있고 우리가 돈 벌 때 돈을 못 번다. 지금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중앙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 돼서 소비가 위축됐다? 그건 뭐 개인 사정일 수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물가 다 올랐는데 내 임금 왜 올랐어? 나 일 안 할래. 나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파업하자. 이게 중앙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페드가 유가 조금 빠졌다고 해서 금리를 조금밖에 못 올린다는 로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매일매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안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빅스텝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내년에 금리 인하 돌입한다.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하회할 것이다. 하느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회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부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빅스텝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퍼더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공급 충격과 통화 긴축 기조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다시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다가 그러니까 1Q 대비해서 2Q 플러스 돌아서다가 다시 3, 4분기 빠지고 내년 1분기부터 계속 잠재 성장률을 내놓을 거라고 한국은행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의 경기 둔화는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금리 인상을 얼마큼 해야 되냐 계속 고민하고 있겠죠. 어차피 미국 경기가 내년 빠지면 금리를 올해 올렸는데 올려서 욕 먹었는데 내년에 또 내리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국은행의 액션이 늦어진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한국이 딱 원화와 약세로 되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환율이 이제 평가 절하가 계속되는 그런 구간도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예, 요게 끝날 때까지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아까 조선사 뭐 수요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것도 원가가 올라가는 소리예요. 사실 지금 조선주 올라가는 것들이 어떤 신조선가 지금 가격이 좋죠. 그럼 나중에 일단 코스트로 봤을 때 철강석 가격이 피크아웃 찍고 내려갔으니까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철강 가격 빠지면 원가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만약에 저희가 진짜로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근로자 임금 코스트가 또 다른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래도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얘기라서 항공주가 좀 안 좋죠. 항공주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 요 세 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는 요게 가장 영향이 크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 컨트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조정폭을 보면은 3개월 고점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죠. 네. 뭐 지금 벌써 6월에만 뭐 거의 10%씩 또 다시 빠졌으니까 20% 빠진 게 중간에 올랐다 이렇게 빠지니까 10%가 된 거예요.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 3개월 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했죠. 예전보다. 그 중요한 건 한국 대비 미국의 성과인데 이게 이제 13%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미국이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이 올라도 한국은 못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IT가 전방이다, 원재료가 없다, 그 다음에 한국은 덜 빠졌다.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바닥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다시 돌아왔죠, 코스피는. 코스닥도 10%더 빠지면 이제 전 저점 깨는 겁니다. 전 저점 깨는 게 가장 큰 그 위험 시그널이죠. 깨지질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미국이 연초 대비 코스닥을 앞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반등해도 코스닥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이미 이제는 코스닥이 확연하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바로 앞에 있죠. 예전에 2개월 3, 4월 달 여기, 그다음에 5월 달 여기, 그다음에 6월 달 여기 역시 IT 제조업 강국 꼴등입니다. 지수로. 지금 나스닥이 이제 역전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3개월 수익률을 좀 보면 브라질이나 아니면 대만 각권이 잘 버텼는데 얘네들도 떡락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다? 넌 US다. 넌 달러. 달러 스펠링이 예, 넌 달러. 달러 아닌 자산들은 힘듭니다. 러시아만 특이한 케이스고요. 환율 때문에. 네, 1개월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죠. 코스피 조금 덜 빠졌네요. 3개월 대비해서 코스닥보다. 네, 그래서 대만의 이제 뭐 TSMC 오더가 이제 애플 쪽 줄었다. 거맹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맹치니까 이제 좀 믿을 만한데 잘 모르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격 협상을 위해서 오더를 줄이면은 우리 빈 공간이 있으니까 피를 올려달라고 얘네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Q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연초 대비 수익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대만도 수익률 하위권에 들어와서 IT 수요가 본격적으로 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대만이 만약에 떡락하면, 네, 이렇게 떡락하면 한국의 어떤 IT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를 네, 장중에 대만 지수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포테바이오를 좀 넣어야 된다. 네, 근데 왜 바이오가 반등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바이오 대비해서는 언더퍼폼 구간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반도체가 아웃퍼폼한 구간이 최근에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따지면 네, 이렇게 하면 2021년 1월부터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가 항상 아웃퍼폼했어요. 요때 빼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반등 나오면 반도체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프리미엄은 이미 받아왔고 프리미엄이 꺼지고 있고 이 프리미엄이 요 밑으로 빠지면 이제 반도체는 더 많이
수급이 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 매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외국인 순매수와 개인 고퍼스 순매수를 좀 보면 다행히도 개인 고퍼스가 좀 팔았어요. 예,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좀 덜 빠질 것 같은데 외국인 현물 순매수 보세요.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레벨이 지금 뭐 거의 IU 3단 저음처럼 이렇게 빠졌는데 뭐 저도 이렇게까지 안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외국인 보면은 일주일간 보면 화학과 전기전자를 팔았고요. 화학, 네,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IT에서는 패키지 기판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외국인이 선물로 좀 땡겨놓은 거. 요거 하루면 꺾을 수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일단은 어, 만긴 날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날 지수를 한 번 정도는 랠리포 랠리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먹겠다고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패버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요만큼 손실이죠. 예, 따라갔다가 그래서 뭐 아직까지 레벨은 뭐 지금 뭐 이런 수준이다. 네, 지수의 상승은 아직은 요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매도 나오면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금융위기죠. 여기서 선물 매도가 뭐 8천 계약 이상 나온다, 8천억 정도 이상 나온다. 그다음에 성장주의 프리미엄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시크릿컬도 조정은 나왔지만 종목은 시크릿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럼 조선, 건설, 정유 여기서만 찾아보자. 이렇게 돼야 수익이 날 수 있다래요. 수익이 난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 누적 순매수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이고 이거 또 요새 또 올랐습니다. 요 7월달, 6월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더 강력하게 순매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머리를 조금 트니까 이제 막 붙은 거죠. 반도체 이제 턴나라 없다. 네, 음,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외국인 수급은 안 봐도 뻔합니다. 무조건 팔았다. 예.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뭐 조금 소폭 요만큼 조정 나왔을 때 뭐 난리였죠. 뭐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다. 지금 레벨을 좀 보고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 요거는 누구든지 기간 조정 나올 수 있는데 뭐 한 96 정도는 가야 뭐 사실 레벨이 좀 낮아졌다 하는 거지. 뭐 요 정도 레벨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 기조는 꾸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 유로 달러 하락을 했죠. 유로 안 됩니다. 네, 유로 지금 경기 보세요. 경기 되나? 호주 안 되죠. 빠지고 있어요. 호주 빠지고 호주 달러 빠지는데 약세될 때 콜레이션 0.8% 이상인 원하는 그런 과연 안전한가? 호주는 자원이라도 있죠. 저희는 자원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 다시 또 주간으로 보면 다시 빠졌어요. 단기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원 달러도 보면 이 정도 보면은 코스피 대금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원 달러 환율 좀 뭐 빠지거나 오르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CRB 인덱스 빠졌지만 추세선을 이탈한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빠져야 이제 이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 한국에서 굉장히 핫했지만 뭐 글로벌로 봤을 때 뭐 큰 뭐 변화는 없다라는 거 오히려 원자력이 단기저점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서는 오히려 원자력이 글로벌을 따라간다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컨트롤 한정 KPS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해놨고 상품 시장은 천연가스 주간 빠졌고 은구리, 빌, 아연, 코발트 다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걱정하는 거는 산업금속 같은 부분, 산업금속이죠. 산업금속 같은 코발트, 아연, 뭐 요런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좀 무서워요. 사실은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건 맞는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드라이브 걸지는 8, 9월 가봐야 알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정책의 공백기입니다. 네, 그다음 코스닥 지수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딱 단타치고 딱 나온 거죠. 이때 3,500원, 3,800원, 6월 28일 3,800원 딱 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팔았습니다. 이때 더 팔았어요. 예, 지수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매물대가 계속 있고, 네. 연기금 운용사는 아무도 안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비중이 3주 내내 오르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 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한 것들은 얘기가 들리면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I 퀀텀 모델 저희 볼 때 지난주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단기였죠. 네, 딱 월화 수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네, 뭐 통신 장비나 많이 쩔어 있는 통신 장비나 아니면 철강 금속 이런 건데 별로 지금 입장에서는 바텀업으로 살고 싶진 않죠. 코스피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이렇게 신저가인데 오히려 올라왔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 매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경기 둔화 우려 이후로 그다음에 수요 둔화가 지금 충격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 바이오 업종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고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조금 좋아도 피크아웃. 이제 안 좋으면 더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3분기 때 지금 인플레이션 영향 무조건 받거든요. 지금 2분기 때 유가가 더 높지 않았습니까? 2분기보다. 그러면은 뭐 1분기보다 그러면 이 3분기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주식을 이렇게 빡세게 할 가능성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가봐야지 알겠죠.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호주에 와서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티지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테슬라 이런 것들 2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뭐 디젤 내연기관차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 중고차밖에 없다, 답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발품 돌아다녀 보면 신차를 결국 구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들도 제가 이제 가서 저희 집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같이 온 그 다른 집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가전제품이 어제까지만 해도 재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재고가 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재고가 나올 수 없고 재고가 있더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업의 매출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다. 과연 2년 동안 저희가 누구나 누렸고 누구나 돈을 썼던 그런 사이클에서 지금은 반대 사이클로 가는 와중에서 바닥이 어디일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호주에는 7월 중순까지 있을 거라서 아마 주말마다 아니면 이렇게 뭐 비슷한 내용으로 올려드릴 거긴 한데요. 장중에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 그다음에 뭐 바뀌는 생각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로 작성해서 저희 프리미엄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